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12월 13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부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2015년도에 대미를 장식할 수 있는 그랑프리 대상경주가 자, 오늘 일요일날 시작을 합니다. 시행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1년 농사를 짓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뭐 마치든 못 마치든 간에 재밌고, 또 어떤 마필이 부산, 서울 통틀어서 가장 강마냐, 이거를 이제 우리 눈으로 직접 지켜볼 수가 있겠는데, 뭐 누구나가 대상경주를 맞춰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누가 또 우승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경마를 하는 사람이면 뭐 누구나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 어쨌든 오늘 일요경마는 상당히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가 예측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매년 뭐 대상경주가 있는 경마 주간에는 배당이 좀 터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배당 쪽으로 공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두되, 일반적으로 배당 쪽으로 공략을 하는 것보다는 다적중의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기는 경마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요경마도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주는 공격적으로 배당 위주로 공략을 하고, 또 안정적인 적중이 필요한 경주에서는 그야말로 적중의 메리트를 두고 공략을 할 것이고, 또 공격적인 배팅이 필요한 작심 배당을 노리는 999 승부처에서는 뭐 인기 여부를 상관없이 소신 예상과 소신 배팅이 좀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오늘 일요경마 그랑프리 대상경주가 있는 만큼 재미있는 하루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자,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자, 지금 이제 적중량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뭐 베스트로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적중수는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승부처에서의 중고부당 적중이 나와주지 않는 바람에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뭐 컨디션이 안 좋은 가운데서 그 정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뭐 잘 마무리를 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대상경주가 있는 이번 주에 잘하면 되니까. 자,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부산경마가 휴장이고요. 그 다음 주에는 또 서울경마가 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부산 제주만 시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출주 수는 계속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일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1경주인데요. 전력 미숙의 신마들로만 짜여져 있는 편성인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공부를 아직 안 했어요. 공부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일요 1경주 신마 분석이 완벽하게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한 걸 갖고서 한 것처럼 할 수 있죠. 저도 10년을 넘게 전문가 생활을 했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하려고만 마음 먹으면 한 마리만 딱 뒤집어 보고 대충 썰을 풀 수 있지.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전 성격이 원래 생기기는 두리둥실하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예민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뭐 맞히고 못 맞히고를 떠나서 제가 준비가 안 된 것 같고서 거짓말로 준비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경주는 피치 못하게 그냥 넘어간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요 2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2경주입니다. 첫 번째 승부처로 해서 시동을 한번 걸어보고 싶은 일요제 2경주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6번 스윕 트로피라는 나름 걸출한 충마가 버티고 있는 가운데 후착 찾기 양상의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주로서 6번 스윕 트로피는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때려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정현기수가 지난번에도 멋있게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자, 이번에 이제 인기만으로 팔리고 있는데 제 이름이 조정현이에요. 그래서 정현기수가 좀 좋더라고. 저하고 이름이 뒷이름이 똑같잖아, 정현. 그래서 말 타는 걸 유심히 봤는데 관리사 출신이잖아요. 관리사 출신이다 보니까 관리사 생활을 하다가 데뷔가 늦어졌기 때문에 말은 잘 타요. 이런 기수가 임기용 기수가 또 이런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기용 기수도 말을 잘 타듯이 이 정현 기수도 말에 그냥 경험이 많고 말을 잘 만들어서 그런지 말을 곧잘 타는 것 같아요. 선입도 잘 타고 취입마도 바닥 취입도 말의 성질을 정확하게 알고서 타고 올라오는 거 보니까 말은 뭐 괜찮게 탄다. 그래서 앞으로
곧잘 탈 것 같아요. 1승밖에 못했지만 본인이 그렇게 서두르고 이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곧잘 탈 겁니다. 길게 가면 되니까요. 6번 스위트로피는 데뷔 후 두 번의 경기에서 선취임력 모두 동반 상승을 하면서 이 파워감이 확연히 보강된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 보다 대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후착은 은근히 배당의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 충분히 성장과 단계에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보이는 마필들에 연연하지 말고 숨어있는 잠재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마필들에게 초점을 두면서 자, 적중은 기본이고 자, 배당은 옵션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중배당 적중까지 열어두고 첫 번째 승부처를 멋지게 적중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일요제 3경주 역시도 나름 배팅권의 충마가 버티고 있는 경주죠. 바로 6번 골드마인이라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서인석 마방의 마필로서 서울에 있을 때 서인석 조교사와 앙상블이 돼서 33조를 발전시켰던 이쿠야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쿠야스 기수는 서울에 있을 때도 33조 마필을 많이 기승을 하면서 그야말로 33조의 전성기를 구가했을 때 주역 역할을 했던 그런 기수잖아요. 그러니까 6번 골드마인, 지난번 데뷔전 때 선행력은 부정했지만 종반 탄력이 워낙에 출중한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이번 편성이 빠른 마필들이 있나요? 없죠. 자, 그렇다면 거리 1300을 맞이해서 취임력이 우수한 6번 골드마인은 입상의 한 자리는 당연히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6번 골드마인은 놓고 때리는 마필이 되겠고요. 나머지 입상권에 근접한 마필들 중에서 이번 경주 시 취임력을 끌어낼 수 없는 마필들에 대해서는 기대치를 강하게 갖기는 어렵습니다. 왜? 느린 편성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데 그렇다면 종반 탄력이 누가 가장 좋으냐를 골라 잡아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5번 골드스타가 괜찮은 것 같아요. 5번 골드스타라는 마필도 취임력이 괜찮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는 아무래도 종반 뚝심이 우수한 마필들이 느린 편성을 만나 그만큼 유리해 보이는 편성이기 때문에 6번 골드마인과 5번 골드스타가 가장 입상권에 근접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다음 일요제 4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토요경마는요 제주마하고 서울경마가 13경주가 있으니까 바빠요. 굉장히 바빠요. 17경주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바쁜데 일요경마는 10개 경주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부산경마는 이미 공부를 다 해놨고 어저께 공부를 다 해놨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죠. 아무래도 3경주가 줄어들었다는 게 3경주면 10분 정도의 여유가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여유가 있죠. 자, 일요제 4경주입니다. 요 경주는 은근히 14주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입상만은 어느 정도 우연히 드러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일단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은 외곽 게이트에 있는 13번 샤이닝가이라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데뷔 당시의 모습으로 봤을 때 항상 선취임력이 이렇게 같이 늘어나는 마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선행력이고 이게 볼펜이 취임력이라면 선행력을 이렇게 끌어내면 취임력이 이렇게 하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장 패턴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선행력이 하강을 하면 취임력을 또 이렇게 끌어내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 성장 패턴인데 선행력을 끌어냈는데 취임력까지도 선행을 나섰다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선행을 나섰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선행이 아닌 선입이나 취입을 운영을 했는데 선취임력을 이렇게 동반 상승을 끌어냈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그 뭐냐면 파워감이 완벽하게 보강이 됐다. 앞뒷방이 똑같이 움직였다는 얘기는 그만큼 힘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대목이니까 13번 샤이닝가이는 체중이 무려 지난번 경주에 20kg 가까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도 이 정도의 경주력 성장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마필 자체가 원체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야 되는 것도 가언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13번 샤이닝가이에 대해서는 잠재력 자체를 읽어주고 싶은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3번을 놓고 때리는 것이 맞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후창으로서 누구를 가져갈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 4번 4천항은 굉장히 좋게 봅니다. 선행력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추임력은 온팡지게 괜찮습니다. 그러면 4번 4천항이 능력을 끌어내려면 항상 경주마는 선행마가 능력만 하는 얘기를 늘 했어요.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 질적 자원이 우수하고 혈통이 계속적으로 우수한 이 근간경마는 선행력과 추임력이 일정한 마필들이 가장 센 말이고, 특히나 선행력이 우수한 마필들이 고로 능력만 하는 판단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번 4천항은 선행력이 부족해서 능력을 못 발휘하고 있어. 그러면 데뷔 당시에는 어땠냐? 데뷔 당시에는 괜찮은 선행력을 보여줬어. 그러다 보니까 요 마필을 근간에 기승을 했던 박태종 기수가 초반에는 선행력을 끌어내자 능력 발휘가 안 되자 요 근래에는 어떻게 타냐? 바닥 추입을 시도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뒷심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런 마필들이 선행력을 끌어냈을 때는 전반적인 경주력 향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4번 4천항은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이면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8번 신흥으뜸인데 최원준이가 타고서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었는데, 지난번에 입상에 실패를 하자 이번엔 이찬호 기수를 기승을 시켰는데, 이찬호 기수가 과연 이 마필을 어떻게 기승을 해줄지 48전을 가리키고 있는 노령마 수준에 있는 5세마인데 주목이 됩니다. 어쨌든 8번 신흥으뜸도 이찬호는 어떻게 탈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필은 대런 마필이에요. 자, 다음은 이제 부산경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라면 이번 오렌지 스톰이 가장 안정적이죠. 선행과 선임을 오가면서 근간경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라면 당연히 이번 오렌지 스톰이 이번 경시 가장 안정적이고 능력상 펜팅권의 축으로 인정해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마필들은 대부분의 이제 능력을 어느 정도 보여준 마필이에요. 6번 뭐 서나벌 공주가 팔리겠죠. 그러니까 뭐 서나벌 공주야 뭐 계속적으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으니까 2번, 6번이 대끼리로 팔릴 거 뻔한 거고, 여기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나머지 마필들이 중요한데 11번 이 BK필이라는 마필이 있어요. 이 신반대요. 이 마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데뷔가 좀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마필 자체는 이 마체가 511kg짜리 거구의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순발력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은 제가 얘기를 했잖아. 선행력이 우수한 마필들이 능력만 하고 얘기를 했듯이 11번 BK필 같은 마필은 능력만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받침되면 11번만을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5경주,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UCC 준베리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요런 경주는요 의외로 배당이 와장창 터질 수도 있어요. 와장창 터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또 보십시오. 누가 강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마필이 있나요? 문세영이 6번 딕시패면 아니에요. 그러면 4번이 환희의 순간? 요 마필이 세기는 센데 뭐 무조건이라는 얘기를 드리기엔 좀 어렵잖아. 그렇다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이 무조건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사실상 어느 마필도 좀 불안한 요지는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본다면 4번 환희의 순간이 안정적이죠. 계속적으로 꾸준한 경제력 성장을 보여주다가 지난번 경주시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춤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직전 경주력의 하강을 하는 가운데서도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탐색이 아닌 또 한 번 진검승부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서 4번 환희의 순간은 행보 자체가 굉장히 좋은 마필이다. 자, 그리고 마방 차원에서도 마필이 계속적으로 편성도 잘 만나고 있지, 능력 신장도 일정 수준 끌어내다가 지난번에 규칙적으로 조정 거쳤지. 그러면 다시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안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4번 한희의 순간이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상에서 4번 한희의 순간을 놓고 때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까지도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일단 마체가 작은 것이 다소나마 흠이긴 합니다만 450다마짜리 마필로 55.5,
순말이면 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사모 한의의 순간은 이 편성에서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요번 오경주는 중배당 단통을 때려볼 수 있는 승부처로서 자 4번 한의의 순간이 그 중심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창은 배당이 좀 터질 것 같아요. 누가 팔릴까요? 여기서 누가 팔릴까? 컬러즈 데일이 팔리려나? 이런 마필도 팔리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또 누가 팔리려나? 한의의 순간 뭐 팔릴 거고, 그 다음에 슈퍼브로드가 좀 팔리려나? 그 다음에 이제 딕시플로이시 팔리겠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마필 팔리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번 편성은 중배당이 가능한 그런 승부처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부산교차 이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경주시 어떤 마필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느냐 여부가 관건인 경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마선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충마선정이 적중에 포인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시 충마를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민을 한 부분은 누가 가장 예전에 우수한 능력을 보여줬고 또 누가 경주력의 신장을 펼치는 데 있어서 신장세가 가장 많겠느냐, 즉 급상승대 경주력을 보여줄 수 있는 놈이 누구냐, 이런 부분에 치중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강타가 선정을 한 마필은 5번 워리어킹이라는 마필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근간의 행보 4번의 경주에서 보여준 능력 자체는 입상에 연속적으로 실패를 하면서 그리 좋은 능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근간 2번의 경주에서 나름대로 거름에 물꼬를 터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예전의 선행 일변도의 모습에서 이제 탈피를 해가지고 선입도 어느 정도 가능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찌됐든 이번 편성에서 5번 워리어킹은 이제는 선입으로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은 마필이라서 저는 어쨌든 세게 보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5번 워리어킹이 이제는 선입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5번 워리어킹을 이번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에서 배팅권에 필히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강력한 충마감으로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능력은 다 비슷해요. 능력은 다 비슷하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어떤 마필들에게 중심을 둘 것이냐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이 편성은 일단 5번 워리어킹을 한번 가장 주목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지 6경주.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일요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일요 준메인 승부처는 이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온 이번 청춘 열차가 자, 이번 경시 이제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인데 과연 청춘 열차가 이번에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 경주예요. 기본적인 순발력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자체가 아주 빠른 편성이냐 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13번 여의킹이나 7번 알렉스 산드라 같은 마필들이 선행선익을 형성할 수 있는 편성인데 이들 마필들 모두가 정말 지구력에 대해서는 믿음이 좀 덜 가는 마필들이에요. 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종반 뚝심형 마필들이 막판에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을 그려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편성인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번 청춘 열차가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는 안 될 이유는 없다. 문제는 요 마필에 이꾸야스를 안 태웠으면 안 보고 싶었던 마필인데 이꾸야스가 기승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리듬을 올라와서 필요가 누적이 됐고 생활 환경이 바뀌었고 또 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불안하지. 마필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객지에 와서 뛰는 거니까 사실 불안하다고 볼 수가 있지. 그렇지만 또 이꾸야스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필을 또 몰았던 기수, 물론 이 마필이 기승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부산만이라는 점에서 이꾸야스가 기승을 했을 때 조금 더 능력 발휘를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사이즈로만 놓고 보면 이번 청춘 열차가 이 편성에서 그래도 대가리로 읽어줘야 되는데 그 대가리로 읽어주는 일조를 할 수 있는 기수는 당연히 청춘 열차의 기수가 있는 이꾸야스 기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후착은
보이는 인기마에 연연하지 않고 의외로 중배당 난통으로 때려볼 수 있는 숨어있는 복병마들에게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의외로 배당마의 선전을 기대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후착은 의외로 배당이 좀 터지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보고 의외로 팔리는 인기마에 연연하는 그런 전략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좀 배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싶은 경주예요. 자, 그래서 이번 6경주 일요 6경주 역시도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중배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3경주입니다. 부활의 반석이란 마필. 자, 데뷔전 시 선취인조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며 멋지게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로 그야말로 잠재력 측면에서 높게 평가가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이전체를 병력 없이 맞이한 현 시점에선 3번 부활의 반석이 강력한 배팅권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할 수 있는 마필이다. 자, 문제는 이제 후착인데 2번 판파스팜입니다. 지난번에 덜덜하게 타는 거 딱 보고서 아하 너는 이제 앞으로 전략만으로 쓸 생각이구나. 그러니까 말을 끝까지 바로바로 올려붙여가지고 1군, 2군까지 올라갈 놈이 아니라 걔가 이 밥장사를 좀 하고 올라가겠다는 얘기예요. 얘가 쉽게 얘기하면 빠졌다, 넣었다, 빠졌다, 넣었다 하면서 각 군마다 조금 먹을 거 다 먹고 올라가겠다는 심사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번 판파스팜은 당연히 뭐 바로 승부를 한다면 당연히 단통으로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승부 의지가 약간 반반으로 보고 싶고 오히려 외곽 게이트에 있는 7번이 미라클 이지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필 또 지난번 경기 때 강타가 맞춰드린 6번 시크릿 9 같은 마필 이런 마필들이 훨씬 더 재밌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일에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7경주 지난주인가 뭐 18조 마필의 인기마였는데 생뚱맞게 그 보렐론가 뭐 그런 기수 태우더니만 인기 대가리로 팔리고서 생뚱맞게 그냥 꼴찌 비슷하게 하는 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에는 그 18조의 말, 또 문세영이가 탔던 금순이 검지, 또 가장 기대치를 높게 맞았던 영천에이스의 백강렬 마방의 영천에이스의 몰락, 이게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는데 물론 가장 큰 거야 뭐 영천에이스죠. 영천에이스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백강렬 조교사 이제 그만해라. 그 우리 친구라는 영화 이때 있잖아요. 이제 그만하라. 먹을 만큼 먹었다. 진짜 이젠 그만해라. 그런 얘기가 진짜 딱 맞는 얘기 같아. 그만해야 돼. 그만해. 제발 그만해. 그런 짓거리 하나를 함으로써 한국 경마가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야. 그러면 경마를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백강렬 조교사를 절대 좋아할 수가 없는 거거든. 할 거를 해야지. 그런 무식쟁이 같은 짓거리를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걸 재결위원들은 또 보고 있는 개새끼들은 뭐 하는 새끼예요? 그 새끼들이 더 나쁘다고 내가 지금 매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나쁜 걸 봤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든지, 아니면 뭐, 정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뭐, 조교사를 취소를 시키든지, 뭔가 제재가 있어야 되잖아. 정말 나쁜 놈들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아니, 그러면 그 전에, 그럼 뛰고 와가지고, 마필 상태 아무 문제가 없고 컨디션 좋아합니다. 그러면 맨날 1등 하던 말이 걸어 들어와도 그냥, 일일이 망보고, 그냥 이렇게 삼포하고 들어와도 아무 하자 없네? 최선 추진이 아니다? 그걸 무슨 수준, 얘가 최선 추진이 아니야. 경주만은 나와서 그 경주에 최선으로 경주를 하는 의무가 있어. 그게 기본사항이라고. 그거를 못하면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거기에 대한 제재는 따라야 되는 거야. 제가 재결위원 얘기하면 내가 뭐 틀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썩었다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인 자질도 없는 것들이 앉아서 뭐를 한다? 재결위원을 하고 있다. 고로 사꾸라다. 고로 모가지를 댕강 쳐야 된다. 이게 제 원칙입니다.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전화하세요. 무고죄로 신고를 하든지. 툭 하면 무고죄 신고한다고 그러대. 지네도 욕하면. 아휴, 저도 욕 바가지로 먹거든요. 예상 못하면. 뭐, 호로 자식이니 별 얘기 다 들어요, 문자로.
그럼 당신네도 들어야지. 돈 받고 일하잖아. 당신네들도 공짜로 일하는 거 아니잖아. 그럼 우리 같은 뭐 무식쟁이한테 그러게 당신은 만큼 배웠어. 까부는 거야. 그게 대갈빵이 썩어서 인격적인 수양이 안 돼서 그렇게 까불고 앉았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조교사나 기수들한테 그냥 현혹이 되고 있는 거야. 이런 방송을 듣고서 마사에 높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니까. 왜 감사를 안 하냐고. 감사를 하고 이런 거를 보고서 검찰이나 감사원에다 찔러야 돼. 농림수산부한테 잘못됐다고 찔러야 돼. 그래서 감사가 내려와야 돼. 그래야서 잘못된 거 있으면 제재를 주고 징계를 주고 날려야 돼. 다른 무엇으로 날리던 모가지를 쳐버려야 돼. 저 같으면 제가 농림수산부에 있고 여기에 담당 과장이고 내가 감사원에 있고 내가 만약에 검찰청에 있으면 이런 것들은 처벌을 한다고 나는. 왜? 잘못된 거 있으니까. 나라는 좀먹는 일이고 경마를 좀먹는 일을 하고 앉았으니까. 잘못됐나요? 일본 보자릅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한 것 같아요. 또 아이고 시간만 썼어요. 그간 두 번의 경주에서 점진적인 경주력을 보여주면서 지난번 경주 시에도 선전을 했는데 문제는 이 마필은 전개 2점을 갖고 있을 때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는 건데 이번에도 선입은 가잖아요. 7번 나오나오가 빠르긴 한데 안쪽 게이트에서 선입은 갈 수가 있는 마필이니까 이번에도 적정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일본 보자르는 대가리로 놓고 때려볼 수가 있겠고 7번 나오가 기복이 워낙에 심하기 때문에 믿음이 좀 덜 가죠. 특히나 지난번에 강마들하고 뛰어보니까 뭐 완전히 그냥 허접대기 짓거리를 해버렸는데 어찌됐든 뭐 사이즈는 있는 말이니까 무시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1번, 7번이 대끼를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대끼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부분만 생각을 하고요. 이변이 가능한 마필은 6번 성산가야입니다. 이 마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4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승권제를 맞이하고 있는 6번 신천여망을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그 많고 많은 말들 중에 해필이면 승군말을 때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51kg 감량 2점도 좋고요. 지난번에 우승 자체가 살포시 걸음에 물꼬를 터는 정도에서 우승을 했던 마필이고 아직도 취입력이 지속적인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고 선행력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마필이라 자, 근간 세 번의 경주에서의 행보는 가장 일치월장난 용주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 만큼 6번 신천여망은 승권전이라 하더라도 적정거리인 1400에 출전하고 있고 감량 2점까지도 얻고 있는 마필이라 대가리는 6번 신천여망이 맞다. 훈련 패턴도 최상이기 때문에 자, 6번 신천여망을 놓고 때리는 UCC 준메인 승부처 자, 멋진 적중으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자, 이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백상입니다. 승권전이네요. 이마필이 이번 경시 어떤 능력을 보여줄까? 저는요 워낙에 이제 지난번 경주 때 그 16조 마방이 요즘 사거리잖아. 사거리다 보니까 요마필을 타고 과연 얘가 우승을 할 수 있을까? 조마조마하게 봤어요. 조마조마하게 봤는데 참 김동수 기수 잘 타대요. 지금 29승을 조용한 강자야. 내가 봤을 때 요 근래에 가장 그래도 복승률이 높은 기수로 지목을 한다면 초창기 때 꼬만에서 안 태워줘서 그렇고 부진마만 태워서 그렇지 요 근래의 복승률은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의 기승도 많이 하고 앞으로 아마 문세영 기수같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을 정도로 말도 잘 타고 얼굴도 핸섬하고 착한 것 같아. 그리고 헛질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5번 백산의 김동수 기수 그거 차분하게 끌고 들어와서 막판 추임력으로 우승하는 걸 보고 야, 말 잘 타네. 김동수 말 잘 타네. 이걸 새삼스럽게 한번 느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굉장히 잘 타는 모습을 보여줘서 제가 봐도 기특한데 최봉주 중에서가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여튼 멋진 기승술이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입상이 가능한 전력은 뭐 4번 감독의 챔피언이나 배낭권 전력으로는 뭐 8번 영실기한 같은 마필 이런 마필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 삼복성 활용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5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자, 지난번 경주 때는 와일드머닝을 강력한 대가리로 추천을 하고도 그 흔해 빠진 프로페서 실버를 추천을 못하면서 진짜 인생이 허무하더라고. 난 왜 그럴까? 팔리는 마피를 왜 안 가져갈까? 난 쪼단가 봐. 난 멍청한가 봐. 제가 그렇게 한탄을 한 거야. 와일드머닝을 대가리 놓고 왜 프로페서 실버를 안 가져가냐고. 자, 남들은 와일드머닝을 못 봐서 못 가져가는데 나는 와일드머닝을 대가리로 봐놓고도 왜 그 마피를 못 가져가냐. 진짜 난 쪼단 같다. 난 진짜 한심하다.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한탄을 했던 저기 기억이 나는데 요번에 3번 노열 임팩트입니다. 금강경주시 입상인은 실패를 하고 있지만 자기 능력을 아주 조금씩 능력 발휘를 해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이번에는 1900거리에 55km라면 적정 부족을 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패턴적으로도 선취인력 모두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고 훈련 상태 또한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번 노이안 임팩트는 이번 편성에서도 충분히 입상이 가능하다. 특급 기수들 다 날라갔으니까 김동영이면 지금은 완전 오야지죠. 오야지. 임성실이 다나카 김동영이 이런 애들이 여기선 호랑이 없는 곳에 뭐가 왕이라고 지금 왕 노릇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노열 임팩트. 자, 이번 메인 승부처에 강력하게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 단통은 메이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통은 이미 메이드가 되어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배당에 상관없이 그냥 단통으로 지져볼 수 있는 그런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오늘 1호 경마의 하이라이트이자 2014년도에 대미를 장식할 수 있는 그랑프리 대상 경주 G1 그레이드급 최고의 명마를 바라보는 7억원 상당의 최고의 대회. 자, 이 그랑프리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출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빰 그러다가 레디 팍 소리 그냥 팍 뛰잖아. 그렇지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죠. 야, 이제 김영관 마방이 여기서도 만약에 먹어버리면 지금 4연속 입상이거든. 지금 이 트리플 라인이 대통령배 우승, 오너스컵 준우승, 그것도 노밴드가 19조니까 준우승도 그냥 준우승이 아니지. 경남 도지사배 우승, 그 다음에 또 장관배 또 준우승. 이렇게까지 그냥 4연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랑프리까지 먹으면 역시 전하 하산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다 헤쳐먹으시면 어떡하십니까? 좀 나눠 드셔야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대단한 조교사 같아. 제가 봐도.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썰이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는 것 같고, 기수들 간의 융화라든지, 또 관리사든 뭐든 간에 잘하는 것 같아요. 10번 트리플 라인은 이 편성에서도 안 될 이유는 없죠. 당연히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고, 당연히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인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서울 말들이 어떻게 맥을 못 추고요. 감독에 받아도 사실은 안 되는 말은 아닙니다. 안 되는 말은 아닌데, 얘를 왜 공백이 있어서 이렇게 태어났는지, 보렐리를 태어났네요. 보렐리를 태어났는데, 보렐리가, 잘 탄다고 생각을 해서 태우는 건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사이즈로 보면 감독에 받아가 안 될 이유는 없지. 공백에 따른 그게 문제지, 사이즈로 보면은 감독에 받아가 입편성에서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백에 따른 컨디션 체크가 문제이긴 한데 그 부분만 빼고는 안 될 이유가 없죠. 자, 어쨌든 10번 트리플 라인은 지금도 패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고, 1번 신데렐라맨이 서울볼에서 가장 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난번 경주 때 사실상 추임력을 좀 안 끌어내고 그냥 한 2창만 살짝 들이대고 그냥 좀 힘을 아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온팡지게 끌어냈거든요. 지난번의 능력이라면 이번에 대상 경주에 해볼만 했어. 그런데
지난번의 능력을 너무 온팡지게 끌어내면서 예전의 능력을 거의 되찾은 것은 확실한데 이번에 한 번 더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마필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그 이신영 쪽에서도 아주 짬밥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지난번에 입상을 우승을 해야만 대상경주 그랑프리에 출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저 같으면 승부를 좀 안 했겠어요. 살짝 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때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를 옛날엔 누가 잘했냐면 3주 오문식 마방이 잘했는데 경부대로 같은 걸 그렇게 해서 우승을 시킨 거거든요. 국산마이면서도. 그런데 나머지 조교사들은 다들 그런 조교사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신데렐라는 좀 그런 게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10번 트리플 라인을 놓고 노리는 마필이 한두가 있습니다. 서울만 중에. 얘가 단통으로 들어오면 중계단 단통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마필만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두 마필의 선전. 실질적으로 가장 세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마필의 단통 공략. 단통으로 들어와서 한번 멋지게 박수 한번 쳐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부산교차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퀸즈 브레이드. 야, 이때도 또 또라이 짓을 했지, 강타가. 피노누아를 대가리 놓고 퀸즈 브레이드가 예시장을 보니까 말이 쫙 쳐져 있는 거야. 아, 옛날에 퀸즈 브레이드가 아닌 거야. 딱 봤을 때. 야, 예시장을 안 봤으면은 받치기라도 가져갔겠죠. 20몇 배인데 내가 이걸 뺄 이유가 없잖아. 24배짜리인데. 아, 근데 이걸 빼버린 거야. 예시장을 보고서. 야, 그러고서 얘가 우승으로 들어오고 피노누아가 들어오는데 눈물이 나더만. 전 매니머니 잘라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매니머니 이런 거 잘라버리고 피노누아가 그냥 무조건 서울에선 대가리다. 무조건 이편성에는 대가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그게 이제 못 맞히니까 뚜껑이 열리더라고. 기분이 안 좋더라고. 예, 뭐 이게 이번 스트릭트 리투 스텝 지난번에 잘 탔죠. 자, 이번에도 선전에 가능성이 있고 3번 원일 강자 이번에 한번 좋게 봅니다. 그래서 3도의 싸움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뭐 퀸즈 브레이드는 이번에도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로 이제 10경주 끝장 승부처입니다. 여기서는 딱 한 마리만 추천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태양별이라는 공백기를 갖고 있는 26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좋아요. 재검 때 보니까 걸음 살벌하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은 꼭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끝장 승부처 11번 태양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일요경마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는 일요경마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랑프리 대상경주니까 날씨만 좋으시면 여러분들 나들이 하는 기분으로 본장에 나오셔가지고 좋은 경마, 재밌는 경마 한번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현장에서 꼭 이기는 경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